김지희입니다. 제가 어제 그제 좀 많이 아팠습니다. 몸살이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제 목소리가 원래 좋아요. 근데 오늘 좀 감기를 달고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요.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. 작가라고 소개를 우리 편집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뭐 기분 좋습니다. 근데 저는 평범한 이제 회사원이고요. 글쓰기를 누구보다 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한 10년 정도 글을 써왔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저는 나를 위해 이제 펜을 들다 요 책을 쓴 사람이고요. 제 나이는 이제 40을 이제 훌쩍 넘었습니다. 내년이면은 이제 50이 돼요. 그래서 이 40이라는 제목은 처음 소설은 아니고요. 소설을 이제 흉내낸 긴 글을 썼을 때가 이제 제가 40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40이라는 제목을 우리 시소 출판사 측에서 정해 주었어요. 그래서 죄송합니다. 나이가 좀 이렇게 많은데 40을 가장 해가지고. 근데 뭐 마음은 이제 40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. 일단 저를 좀 소개하자면은 제 책을 보면 이제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. 인생이 즐거워지는 아주 사적인 글쓰기 예찬론. 저는 이 제목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. 이것도 이제 우리 시소 출판사에서 부제를 달아줬는데요. 겸손도 보이고 이 제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 그 자료에 한번 올려봤고요. 제가 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 이유는 존재에 대한 배고픔 때문일지도 몰라요. 제가 쓴 말은 아닙니다. 저도 글쓰기가 이제 한참 저에게 어떤 물음과 어떤 제가 답을 구하려고 했을 때 알게 된 그 답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이유가 요 존재에 대한 배고픔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글을 쓰기는 했지만 왜 써야 되는지, 왜 나는 글을 써야만 했을까,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고뇌가 좀 많았습니다. 그때 저한테 해답을 주신 그 답이 이겁니다. 당신은 누구이십니까? 김진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. 나이는 이제 밝혔지만 저는 그 두 아이의 아빠고요. 2006년도에 그 태어난 우리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. 김선재라는 아들인데요. 제가 글을 처음 쓰게 된 이유도 우리 선재, 요 아들 때문에 이제 쓰게 됐어요. 그 이유는 2006년도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좀 살아온 길을 좀 남겨놓고 싶었습니다. 어떤 계기가 있었죠. 제가 영원히 살 것 같지도 않았고 또 짧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갑자기 펜을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저의 이제 유년 시절,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 6살, 7살 때부터 기억을 이제 더듬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. 참으로도 신기한 게 우리 아들은 제 글쓰기를 그 누구보다 응원을 합니다. 이 책이 나오기 전에도 또 제가 글을 쓸 때도 저를 믿고 끝까지 쓰라고 이렇게 독려해주고 힘을 준 친구가 우리 아들이에요. 책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기뻐해준 친구도 우리 아들이었고, 다들 나중에 이제 책을 내보시면 알겠지만 책이 이제 세상에 나올 그 시점이 되면은 자택으로 책 몇 권이 이제 배달이 됩니다. 배송이 되는데 그 배송 다음 날부터 우리 아들은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. 쉬는 시간마다 제 책을 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난 좀 감동을 받았고요. 제 글쓰기를 이제 지탱하는 힘이 있다면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뜬금없이 그 매력이란 단어가 나와서 좀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.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멋있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. 근데 멋진 남자, 뭐 잘생긴 남자, 멋진 여자, 예쁜 여자가 있는데요. 제가 한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 매력이 있어 보이네, 매력 있네, 왜 저렇게 멋있지? 왜 이렇게 매력적이지? 이 소리더라고요. 그래서
20대는 좀 멋지고 좀 잘생기고 싶었는데 30대 후반쯤에는 이게 작전을 좀 바꿔야겠다.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겠다. 방법의 일환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매력밖에 없어서 이제 매력을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매력에 혹시 매자가 무슨 매자인지 혹시 아십니까? 이게 한자어잖아요. 뭐 멱자는 뭐 당연히 힘력자일 거고요. 매자가 혹시 무슨 매자인지 아시나요? 아마도 깜짝 놀라실 텐데요. 귀신매, 도깨비매예요. 매력의 뜻은 남의 마음을 홀이어 잡아채는 거. 제가 한 50 가까이 되면서 매력적인 남자들, 여자들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. 제가 이제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. 일단 되게 겸손해요. 그리고 부지런해요.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요. 잘 웃어요. 웃는 남자는 다 매력적이에요. 그리고 잘 들어요. 경청해야 되고요. 진심을 느껴요. 그리고 긍정적이에요. 근데 글을 쓰면서 긍정적인 남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리고 수줍어요. 저 되게 지금 떨리고 되게 수줍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겠어요. 이 수줍음은 겸손에서 나오는 수줍음이에요. 욕심이 없지만 많아요. 결국은 양보를 해요. 미래를 위해서. 꾸밈이 없어요. 말을 해도 어떤 진심이 이제 묻어나는 그런 꾸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중심이 있어요.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. 그다음에 저는 뭐 지금 가볍게 보이시지만 저도 때론 무거워요. 지금 말을 많이 하면은 좀 가벼워지거든요. 어쩔 수 없이. 근데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되게 좀 무섭게 보일 정도로 좀 과묵합니다. 유해진은 제가 왜 썼을까요? 유해진 형은 제가 잘 알아요. 저 같이 공부를 했어요. 제가 유해진 형 얘기를 여기다 놓는 거는 김혜수 씨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잖아요. 그분이 지금 미혼이죠? 아마도 그 영화, 드라마, 뭐 CF 찍으면서 뭐 있는 분, 멋진 분, 뭐 잘생긴 분, 매력 있는 남자 다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딱 한 번 썸씽이 났었죠. 그게 혜진이 형 아닌가요? 저는 그때 놀라기도 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김혜수 씨가 반할 만한 엄청난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. 그걸 제가 유추해 봤더니 여기 있는 게 다예요. 겸손, 부지런, 약속, 미소. 혜진이 형 좀 바보처럼 웃지만 뭐 미소라고 얘기해도 되죠. 미소, 진심, 긍정적으로 그 얼굴로 살았으니까 또 대배우가 됐겠죠. 수줍음, 가끔 이렇게 수줍게 웃잖아요. 욕심 있어요. 근데 늘 손해봐요. 다 양보해요. 무게감 가끔 있어요. 싸움 되게 잘해요. 청주 출신인데 좀 주먹 좀 썼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 매력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한 거는 제 글쓰기의 출발점 이런 게 이제 매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. 글하고 책하고 저는 다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책하고 제 모습이 좀 매칭이 되나요? 이 매력적인 그 사람들은 어떤 아우라 같은 게 이제 풍겨요.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그 에너지 같은 거잖아요. 매력은 그렇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다 글을 쓰고 싶어 하시고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내가 더 매력 있어지고 매력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은 글 또한 같이 매력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글쓰기가 저에게 이제 가져다 준 것은 사랑이었어요. 글을 쓸 때는 몰랐습니다. 제가 글을 왜 써야 되는지, 글을 쓰는 제 글쓰기를 이렇게 지탱해 주는 힘이 뭔지 몰랐는데 7, 8년? 좀 진지하게 7, 8년 정도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알게 됐어요.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사랑이구나. 근데 이 사랑이 타인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요.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었어요. 제가 뭐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쓰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이고요.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 친구, 내 가족을 이제 사랑한다는 소리거든요.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는 이유도 내 자신을 위한 거고, 내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,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글을 쓴다는 거.
결과가 이제 그렇게 되겠죠. 사랑이었고, 두 번째는 이제 간절함이었어요. 글쓰기를 통해서 간절함이 뭔지 절실하게 알았고요. 간절함을 가지면 뭐가 되든 되는구나,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. 또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살아온 길을 좀 이해하게 되었고요.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에 대한 고민, 아픔, 이런 게 좀 이해됐다고 해야 되나요? 근데 물론 진행형입니다. 뭐 100% 지금 된 건 아니고요. 뭔가 좀 너무나 아픈 고통인데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나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. 삶이 이렇구나, 아픔도 삶의 어떤 한 과정이구나, 그런 걸 좀 알게 되었고요. 또 이해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제 자신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. 한 번도 저를 좀 되돌아볼 수 있었고, 김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? 왜 이거밖에 안 돼? 하면서 좀 객관적으로 좀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깊이가 좀 생겼다고 하나요? 제 나름대로는 글을 쓰기 전에 어떤 생활, 삶하고 지금은 좀 많은 차이가 좀 지는 것 같아요. 제 어떤 혼자만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요. 좀 깊이가 좀 생긴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. 저는 뭐 무대에 좀 서보긴 했지만 보초 1, 뭐 나무 하나 이런 것만 해봐서 뭐 무대에서 뭐 많이 움직여 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아까 여기에 이제 7시쯤에 이제 도착해서 우리 이제 독자님들은 이제 기다리는데 좀 떨려야 되잖아요. 근데 안 떨리는 거예요. 전 되게 떨릴 줄 알았거든요. 왜 안 떨릴까? 글 때문에 이제 안 떨리고 있구나. 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떨 이유가 없구나,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거든요. 만약에 이 자리가 우리 이제 대표님이나 어떤 뭐 우리 거래처에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면 되게 떨릴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글이 이제 매개체가 돼서 이렇게 한 공간에 모였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즐겁게 얘기한다는 기분으로 어떤 그 마음을 가져서 안 떨고 있는 것 같고요. 이 자신감은 제 얘기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. 제가 쓴 글이고 지금은 오로지 이제 제가 하는 얘기만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떨리지 않는 거고요. 글은 그래요. 내가 쓴 글은 다 내 거거든요. 그 어떤 문장도 내 문장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. 뭐 글을 좀 쓰니까 뭐 여유가 뭐 생길 것 같진 않아요. 시간이 쫓기고 뭐 그럴 것 같은데, 글을 쓰면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깁니다. 쓸 때는 고통스럽지만 쓰면 쓸수록 내가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드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. 외모는 아까 그 유해진 형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. 외모는 결국 마음속에서 파생되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쪽에 있으신 분들, 뭐 의료 쪽에 있으신 분들은 책에 묻혀 살잖아요.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뭐 학자처럼 생겼다, 뭐 의사처럼 생겼다, 뭐 탤런트처럼 생겼다, 이런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 외모로 표현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출생 자체가 좀 별로로 태어났던 분들도 꾸준히 뭐 글을 쓰고 뭐 책을 읽고 공부하고 또 외모까지 어떻게 바꾸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은 외모도 이렇게 좀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좀 되게 좀 별로로 생겼었어요. 태어났을 때부터 좀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20대부터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했었어요. 제 삶 자체가 좀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성격이거든요. 또 그렇다고 뭐 외롭게 책에 쓰이는 것처럼 막 외롭게 자라오진 않았는데요. 외로움을 좀 즐겨요. 그래서 제 20대 이제 꿈은 빨리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게 꿈이었었는데, 미키 루크와 이제 톰 크루즈 이야기라고 이제 부제가 꼭지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저의 이제 비밀을 다 써놨습니다. 저희 외모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변하는 그런 과정들을 써놨는데요. 거기에 써 있는 거는 다 마음이었어요. 외모도 막 바꾸자고 어떤 간절함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좋게 봐주기 이제 시작하더라고요.
그래서 외모가 바뀌었다고 이제 감히 또 말씀을 드렸고요.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결론은 글을 쓰면서 매력적인 남자에 좀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제 얘기를 해서 되게 쑥스럽지만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도 글을 좀 열심히 쓰시고 어떤 자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적다 보시면은 분명하게 매력적인 분들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글을 쓰기 전에는 뭐 막연한 꿈만 있었지 어떤 꿈도 없었습니다. 근데 글을 쓰고 나서 저의 마음이 바뀌고 내 행동들이 좀 바뀐다는 것을 좀 느끼다 보니까 생전 품어보지 못했던 꿈을 갖게 됐습니다. 꿈을 품어서 이런 기적적인 세상에 어떤 제 이름 두 자를 달고 나온 기적이 이제 일어난 거죠. 제가 글을 안 쓰고 책을 쓰겠다는 꿈은 아니었었고요. 그냥 글을 쓰겠다는 마음이 이런 현실이 되어 주었습니다. 저는 지금도 기적이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진심입니다.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리자면요. 글쓰기를 통해서 조금 더 이 멋진 사람은 이제 지금의 나보다 멋진 사람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었던 것, 그것입니다. 이 마흔이라는 그 단어는 저한테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. 마흔이라는 단어는 이 서점가의 이제 화두이기도 하죠. 뭐 마흔에게 뭐 마흔 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데요. 저에게 있어서 마흔은 되게 찬란한 마흔이었어요. 왜 찬란했냐면요. 가장 아픈 시절이었고요. 또 가장 인생에서 제일 멋진 시기가 이제 마흔이었습니다. 마흔이라는 나이는 인생에서 제가 겪은 마흔은 나이도 나이지만 많은 것을 뛰어넘었던 나이인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마흔이 됐을 때 저는 비로소 아빠가 됐고요. 마흔이 되기 전에는 아빠 하면은 우리 아버님이 생각이 났거든요. 근데 마흔이 돼서는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40년 동안 아빠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였는데 40이 넘어서 갑자기 그 40년 동안 그 익숙했던 단어가 나로 바뀐 거죠. 그 이유는 왜였을까요? 저는 요거를 되게 의미 있게 둬요. 제 두 번째 소설을 썼는데 첫 문장이 이제는 아빠 하면 내가 생각난다. 그래서 이 문장을 써놓고 엄청난 명문장이다. 등단해야 되는데 근데 초고 상태로 지금 한 8년째 지금 이리저리 노트북 바뀔 때마다 옮겨 다니는데요. 정말 좀 감동을 받았어. 근데 여기서 이제 여담이지만 글을 잘 쓰려면요. 잡벅을 잘해야 돼요. 별로인 문장 써놓고 잡벅하면 안 되고요. 오늘 봐도 이 문장이 멋있어. 내일 봐도 멋있어야 되고요. 세 달 후에 봤을 때도 문장이 멋있어야 돼요. 그러면 잡벅해도 돼요. 근데 잡벅을 못하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. 다음날 봤는데 엄청 좀 재수없게 보이면 글을 쓸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글은 내 자신의 좀 강하게 마음에 들어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. 잡벅을 꼭 명심하세요. 그게 쓸 수 있는 힘이에요. 혼자가 된 게 이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될 나이가 아빠가 됐으니까 예전에 아빠가 생각이 안 나고 이제 제가 아빠가 됐기 때문에 아빠가 생각난 거고요.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나이가 이제 마흔이었습니다. 예전에는 이제 가족의 그 구성원이었었는데 지금은 가족의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나이가 이제 마흔이었던 것 같고 비로소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. 20대도 겪어오고 30대도 지나왔지만 제가 왜 마흔이 왜 찬란하다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. 애송이가 마흔이 됐을 때 비로소 저는 이제 어른이 됐던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마흔은 어른이자 찬란한 세월이라고 이제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. 20대, 10대, 뭐 30대 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삶이라는 것은 그저 흐르는 시간 맞물려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40대가 돼서 책임감을 느끼고 가족을 이제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삶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더라고요. 현실을 살아내는 게 어떤 삶이라는 것을 40대가 이제 넘어서 아픔을 겪고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었고요. 눈물의 이제 의미를 알게 됐는데
20대, 뭐 30대 뭐 울 일이 별로 없죠. 40대가 되니까 내 자신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좀 있었습니다. 누가 저를 때려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아프게 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40을 넘어서였고요. 싸이의 노래 중에 아빠 막 얘기 나오는 노래 하나 있죠. 아빠가 그렇게 뭐 밖에서 힘들게 사시는지 몰랐어요.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. 한 8년 전인가 그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. 근데 막 제 얘기인 것처럼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. 그때 이제 아빠가 비로소 됐구나. 이제 그때 제가 아마 내가 이젠 아빠구나. 그때 그걸 느껴가지고 이 명문장을 이제 썼던 것 같고요. 장동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예요. 이분을 뭐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이런 적은 없는데 한 몇 번 봤습니다. 키 되게 커요. 지금도 되게 빛나고 되게 멋진 미소를 갖고 있어요. 근데 그 미소가 30대에는 그냥 멋진 미소였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그 미소로 바뀌었어요. 예전에는 잘생겼다였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. 이분도 20대, 30대, 40대, 이분도 이제 50대가 될 텐데요. 저와 같이 이제 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얼굴에 이제 그 변화하는 과정들을 제가 많이 봐서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요. 지금 40대의 모습이 제일 멋있습니다. 40이라는 나이는 사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나이예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펜을 들었나 봐요. 40이 됐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됐고요. 제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아빠가 됐고 가족을 책임져야만 했고 멋진 남자가 되고 싶었고 내 인생을 조금 더 멋지게 변화시켜보고 싶었어요.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. 저는 공부도 못해요. 뭐 재주가 하나도 없어요. 그림도 못 그리고 글씨도 못 쓰고 노래도 되게 못하고요. 춤도 못 추고. 근데 다행히 펜을 들 수 있는 힘은 있었던 거죠. 저보다 너무나 훌륭하시고 멋진 분들 앞에서 글을 먼저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40이 저에게 갖다 준 선물이에요. 변하고 싶어서 힘들었지만 펜을 들었기 때문에.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모인 이유는 저와 똑같은 이유이실 거예요. 직장을 다니실 거고 또 직업적으로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직장을 다니시든 어떤 취미를 쓰시든 직업적으로 쓰시든 펜을 놓지 마세요.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. 단 하루도 펜을 놔본 적이 없어요. 오늘 제 펜은 요 마이크. 제가 이제 하루도 펜을 놓지 않았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 핸드폰에는 메모장이 이제 2개가 있는데요. 오늘 이제 강연이 이제 정해진 거는 약 20일 전이거든요. 한 16일 정도 돼요. 그때부터 이 강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생각날 때마다 다 메모를 했어요. 길게 쓰던 뭘 쓰던 뭐 근데 이 자판도 되게 느려요. 막 이게 아이폰으로 바꿔가지고 옛날 투지폰에는 되게 빨랐었는데 막 숨이 막힐 정도로 A4 10포인트로 반 페이지가 나올 정도로 그런 메모를 다 해놔요. 글도 다 쓰고. 제 책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. 이 책은 뭐 우리 책에도 약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만 한 10개월 만에 이제 쓴 책인데요. 저는 2번의 퇴사를 했습니다. 근데 다 40이 넘어서 생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2번을 퇴사했는데 2013년도에 별이라는 이제 소설을 흉내낸 책을 가지고 2013년도 2월에 소설가가 되겠다는 일념하에 이제 그 책을 들고 2013년도 2월에 퇴사를 했어요. 출판사에 다 보냈어요. 다 떨어졌죠. 그리고 중앙장편문학상 책에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제가 우리 임영태 작가님을 알게 된 게 이제 중앙장편문학상 그 1회 그 1억 원 고료의 이제 수상작인데요. 그분 때문에 이제 소설을 쓰게 돼서 이제 퇴사라고 나왔는데 잘 안 됐죠.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수익도 없이 뭐 퇴직금 갖고 이제 살아왔죠. 그러다가 다시 회사를 이제 들어갔어요. 너 안 되나 보다. 그래서 또 한 5년 정도 다니다가 2017년도 5월에 소설이 안 된다면 글쓰기 책을 써보자.
그래서 꼭지를 25개를 만들어서 퇴사를 했어요. 퇴사를 한 이유는 직장 생활하고 글쓰기를 이제 병행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. 퇴사를 해서 글을 쓰자 해서 아침 9시에 그 독서실 끊어서 새벽 1시까지 한 끼도 안 먹고 2달 동안 다 써냈어요. 초고를. 12월까지 이제 다듬고 투고를 했는데 이제 다 떨어졌죠. 아무 출판사도 이제 저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.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제 글을 좋게 봐주시는 우리 시소 출판사에서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 주셨고요. 일기하고 이제 편지 뭐 그 밖에 글들이 있을 텐데요. 이 중에 제일 쓰기 쉬운 글이 어떤 글일까요? 제일 쓰기 힘든 글은 이 글쓰기가 맞죠. 제가 써본 바로는 편지가 쓰기가 제일 쉬워요.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보이니까요. 쓸 말이 되게 많거든요. 그 편지는 되게 아름다운 글이에요. 일기는 또 쓰기가 또 쉬워요. 근데 한 이틀 쓰면 다음날 쓸 게 없어요. 그래서 힘들어요. 근데 그 밖에 글쓰기는 힘들어요. 근데 일기하고 그 밖에 글쓰기는 같다고 보셔도 돼요. 일기가 결국은 글이 돼요. 오늘 나는 예스24 강남정에서 강연을 했다. 이거는 3줄밖에 못 쓰거든요. 그 3줄 다음에 단상이 있거든요. 그 느낌들이 소설을 쓰시든 수필을 쓰시든 글이 돼요. 그래서 그 밖에 글쓰기하고 일기는 같은 맥락으로 봐주셔도 되고요. 일기를 쓰시면은 글쓰기가 상당히 빠르게 늘 수가 있고요. 글의 깊이가 생겨요. 내 자신에 대한 소리를 듣고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요. 글은 다 생각 정리잖아요. 제가 글을 쓰는 방법은 나는 이제 아빠가 됐다 이런 문장을 써놓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뿌리내기를 하는 거죠. 근거를 대고 내가 왜 아빠라고 생각을 할까 갑자기 그런 것들. 메모가 제일 중요합니다. 메모는 글쓰기에 이제 씨앗이 되니까요. 메모를 꼭 잘들 해주시면 중요할 때 적재적소에 이제 쓰실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쓰기. 무조건 쓰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일기 쓰기를 권장하고요. 저도 뭐 일기를 쓴 지는 그 퇴사 직전에 2017년도 2월부터 A4 용지 10포인트로 한 장씩. 근데 이것도 이 어떤 갇혀버리니까요. 그렇게 너무 채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안 가져셔도 됩니다. 더 많은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 얘기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요.